안녕하세요. 정사에 충실한 삼국지, 삼국지의 정석의 저자 강백약입니다. 오늘부터 소설 삼국지 연의와 실제 역사의 차이점을 유튜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삼국지 연의에서 처음 짚고 넘어갈 장면은 유비 삼형제의 만남입니다. 일단 관련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지루하신 분들은 2분 20초로 넘어가 주세요. 방금 보여드린 동영상은 3, 40대 남성분들은 누구나 아실 법한 1995년 코웨이에서 출시한 삼국지 연걸전의 오프닝입니다. 돗자리 장수 유비가 황건적 토벌 의용군 모집 공고를 보다가 장비와 관우를 차례로 만나고 셋이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고 황건적 토벌에 나서지요. 그럼 실제 역사에선 어땠을까요? 일단 유비의 직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수삼국지 선주전에 따르면 유비는 돗자리 장수 외에 알바를 했습니다. 유비는 호협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니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그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호협 또는 유협은 오늘날의 조폭을 말합니다. 유비가 거병할 때 장세평에게 말을 지원받는데 평소 장사꾼들의 뒤를 봐준 덕으로 보입니다. 소설에는 장세평이 순수한 마음으로 유비에게 말을 내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유협으로서의 유비의 모습은 창천항로라는 만화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천항로는 조조를 주인공으로 한 삼국지 만화로 기존 삼국지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역사에 유비와 관우, 장비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수삼국지, 장비전, 관우전을 보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장비는 유주 탁군 출신으로 젊을 때부터 관우와 함께 유비를 섬겼는데 나이가 많은 관우를 형으로 섬겼다. 관우는 하동군 해현 출신으로 죄를 짓고 탁군으로 달아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장비는 유비와 고향이 같기 때문에 자연스레 유비를 따라 유협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관우의 경우 고향을 버리고 달아날 정도면 살인죄와 같은 중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관우의 고향 해현이 유명한 소금 생산지이니 악덕 소금 장수를 죽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관우는 정의의 화신이니까요. 유비가 현상수배범 관우를 숨겨주고 관우는 자연스레 그 수하가 되었고요. 그리고 정사에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선주전에 세 사람의 관계가 형제와 같았다
라고 나옵니다. 도원결의가 없었다 쳐도 세 사람이 의형제 같은 관계였던 건 사실이지만 재미있는 건 유비가 맏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비는 161년에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지만 관우와 장비는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나 기록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관우가 나이는 제일 많았지만 유비의 은혜를 입어서 그를 형으로 모셨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의 출생 신분, 외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희에서 유비는 7자 5촌에 팔이 길어 무릎을 지나고 귀가 커서 눈으로 자신의 귀를 볼 수 있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정사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다만 키가 7자 5촌이라 하면 2m가 넘는 거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 한자는 23에서 24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계산하면 유비의 키는 173에서 176cm 정도입니다. 당시로 따지면 큰 키입니다. 중요한 특징을 빼먹을 뻔했네요. 유비는 수염이 없어서 수하의 놀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유라는 자가 유비가 수염이 없음을 빚고자 발끈한 유비가 죽여버립니다. 참고로 장유는 평소 유씨는 조씨한테 안 돼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미 유비한테 찍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전한의 중상정왕 유승의 후예로 나오는데 이는 정사와 일치합니다. 다만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라면 후한 황실의 직계와는 거리가 먼 유씨였다는 얘기입니다. 영양가가 없는 유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우입니다. 연희에 묘사된 관우의 모습은 키는 9자에 긴 수염은 2자나 되었고 얼굴은 붉은 대추빛의 봉황의 눈, 누에가 누운 듯한 눈썹입니다. 2m가 넘는 거구의 위풍당당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정사에 나오는 관우의 외모에 대한 표현은 단 하나입니다. 관우가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내 마초가 어떤 인물인지 묻자 제갈량이 괜찮은 녀석이지만 수염이 아름다운 관우공에게는 택도 없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결국 관우는 수염이 아름다운 것 외에는 외모가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우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는 말도 있는데 민간 설화일 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죽어서 신이 되었으니 삼국지의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우는 명나라 때 황제로, 청나라 때는 신으로 높여졌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가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셨나요? 막내 장비의 차례입니다. 연희의 장비는 키가 8자에 표범머리에 고리눈, 제비턱에 호랑이 수염이 있었다 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장비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관우와 장비가 옹장위맹했다 라고 나오니 장비의 체구가 컸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비의 2딸이 모두 유선의 황비가 된 것을 보고 장비가 잘생겨서 예쁜 딸들이 나왔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가능성일 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연희에서 장비는 돼지를 파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학식이 풍부하고 붓글씨에 능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간설화와 신빙성이 낮은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정사의 장비의 출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장비가 뛰어난 지략으로 위나라 명장 장합을 격파했으니 좋은 집안에서 공부를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마속과 왕평을 보면 출신 성분이 능력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갈량의 총애를 받던 엘리트 마속은 최악의 삽질로 촉한의 1차 북벌을 거하게 말아먹었고 일자 무식이었던 왕평은 3만의 병력으로 위의 10만 대군을 괴멸시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유관장의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희를 보면 유비는 쌍고검,
자웅일대검, 관우는 청룡 언월도, 장비는 장팔 점강무, 장팔사무를 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싸움에 약한 유비는 쌍칼을 휘두르며 방어에 신경 썼고, 관우는 무거운 도로 적을 베고, 장비는 긴 창으로 적을 찌르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사에는 유관장의 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큰 도인 언월도는 송나라 때 등장하는 무기이고, 날이 뱀처럼 구부러진 사모는 명나라 때나 등장하는 무기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없었던 미래의 신무기였던 셈이죠. 다만 관우의 무기는 정사의 기록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관우가 말을 타고 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알량을 찌르고 그 머리를 베어 돌아왔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탄 상태에서 알량을 찔러 떨어뜨린 것을 볼 때 관우의 무기는 창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는 찌르기 공격을 하기 어렵습니다. 유관장 외에도 연희에서 다양한 장수들이 각기 개성 있는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 실제 정사에 기록된 무기는 손에 꼽습니다. 조조의 장수 전희는 화극, 그림이 그려진 창을 즐겼었고 오나라 장수 정봉은 긴 창으로 적진을 휘저었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기록은 이 정도네요. 마초가 속한 서량의 군대도 긴 창을 잘 다뤘다는 기록이 있으니 당시 장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무기는 창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극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극은 창 끝에 별도의 칼날이 붙어 있는 변형된 창의 일종입니다. 하다 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지 도입부의 빌런, 동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주제는 무식한 돼지 동탁은 어떻게 왕이 되었나 입니다. 감사합니다.